우체부 한 명이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워터게이트의 진짜 영웅, 딥스로트의 정체. 인트로 1972년 워싱턴의 어느 지하 주차장. 담배 연기가 자욱한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두 명의 젊은 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그를 그저 암호명으로만 부릅니다. 이 이름 없는 남자가 건넨 단서 하나가 결국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을 스스로 사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남자의 정체가 무려 33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전체가 궁금해했고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체 누구였는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미국입니다. 닉슨은 당시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압도적이었고 민주당은 변변한 후보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닉슨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닉슨 측 인물들이 어이없는 짓을 벌입니다. 1972년 6월 17일 새벽 5명의 남자가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건물에 침입합니다. 이 건물 안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문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들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처음에 백악관은 이걸 그냥 하찮은 침입 사건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닉슨의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삼류절도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언론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두 젊은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뭔가 냄새를 맡았어요. 단순한 절도범 5명이 왜 하필 민주당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 했을까? 이 뒤에 누가 있는 걸까?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백악관은 철벽 같은 침묵을 유지했고 정부 관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닫았어요. 어디를 들이밀어도 벽이었습니다. 바로 이 막다른 순간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마크 펠트. 당시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미국 수사기관의 부국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거대한 수사기관의 2인자였던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펠트는 오랫동안 전설적인 국장 에드거 후버 밑에서 일하며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1972년 5월 후버가 사망합니다. 펠트는 당연히 자신이 후임 국장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수십 년간 헌신한 조직이었고 서열상으로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그런데 닉슨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기 측근인 패트릭 그레이를 국장 자리에 앉힌 겁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는 상관없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심어놓은 거예요. 펠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펠트를 움직인 건 단순한 원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국장이 된 그레이는 닉슨 행정부의 지시를 받아 워터게이트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관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수사기관 자체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었습니다. 펠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직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펠트는 우드워드 기자와 비밀리에 접선하기 시작합니다. 만남의 장소는 항상 워싱턴 외곽의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심야 시간, 어둠 속에서 펠트는 우드워드에게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직접적으로 비밀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어디를 파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추적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펠트가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라. 이 짧은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은 이 단서를 따라 닉슨 재선위원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요. 워터게이트 침입범들에게 흘러들어간 불법 자금이 닉슨 재선위원회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닉슨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결정적으로 백악관 내부의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닉슨 본인이 직접 은폐 공작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직접 범죄 은폐를 지시한 증거가 녹음 테이프에 담겨 있었다는 거요. 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됩니다. 닉슨의 지지 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같은 당 소속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4년 8월 9일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취임식에서 손을 들고 선서했던 그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자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그 남자, 지하주차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정체불명이었습니다. 3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이 익명의 제보자의 정체는 최대의 미스터리였어요. 수십 명의 후보가 거론됐고 책이 쓰여지고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은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 기자는 제보자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정체를 밝히지 않겠다고 맹세했거든요. 그러다 2005년 5월 한 잡지에 놀라운 기사가 실립니다. 당시 91세의 마크 펠트가 직접 나서서 고백한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미국 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불렀어요. 거대한 권력의 부패에 맞서 용기를 낸 진짜 영웅이라고요. 하지만 다른 쪽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닉슨의 딸은 펠트를 배신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고위 관료가 내부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건 명백한 직무 위반이자 배신이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펠트 자신도 말년에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옳은 일을 한 건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린 건가? 이 이야기가 강렬한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현실은 영화처럼 깔끔하지 않거든요. 영웅과 배신자의 경계는 때로 한 끗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여러 편의 영화와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76년 개봉한 영화는 워터게이트를 다룬 작품 중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데요. 두몇 명의 전설적인 배우가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을 연기하며 지하 주차장에서 제보자를 만나는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당시에는 펠트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도 제보자는 끝까지 익명으로 남아요. 1995년에는 닉슨의 내면 심리를 깊이 파고드는 작품이 나왔고 2017년에는 같은 시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자유를 다룬 영화가 개봉해서 언론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충돌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아우트로 마크 펠트는 영웅이었을까요? 배신자였을까요?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이 사건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 어둠 속 지하 주차장에서 건넨 한마디가 없었다면 대통령의 범죄는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권력을 감시할 것인가? 이 질문은 1972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